김한우 단편소설 연재낭독 탈 하편 상편에서 이어집니다. 쫓겨난 뒤 내가 갈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를 불러주는 곳은 물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리도 없었다. 높은 놈의 한마디로 나는 거리를 밟게 할 수 없는 너무 늙은 존재로 규정되어 버렸다. 그것은 강력 접착제처럼 내게 결합되어 결코 떼어낼 수 없는 꼬리표 같은 것이 되었다. 나는 창고로 옮겨졌다. 바로 버리기에는 내가 너무 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높은 놈을 모시던 무리 중 누군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불안했다. 얼마쯤 지나 내가 정말로 늙어버리면 나는 곧 폐기 처분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냥 버리기에는 조금 아까웠거든. 이 정도면 어디든 급한 곳에 임시 처방용은 되겠지. 그게 내가 버려지지 않고 창고에서 잠시 기다리다 이곳 임시공원에 오게 된 계기였고, 그것은 내 입장에서는 천운이었다. 여전히 나는 벤치에 앉아있는 괴물탈을 쓴 그를 바라보고 있다. 그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다. 이리 온. 그도 여전히 길고양이를 바라보고 있다. 괜찮다니까.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고양이와의 거리는 좀채 좁혀지지 않았다. 그의 다정한 유혹이 그가 괴물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을 알아버린 길고양이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모양이었다. 한참 동안 길고양이를 바라보던 그가 길고양이와 친해지기 위해서는 정성이나 다정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는지 작전을 바꾸었다. 그가 주머니 속에서 먹을 것을 꺼내 길고양이를 유혹했다. 그 계획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완전히 자신의 곁에까지 오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가 먹이를 던져놓은 곳까지 길고양이를 움직이게 하는 데는 성공했다. 그러다가 나는 문득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나는 단 한 번도 그가 말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그일지도 모를 그가 맞다면 그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일지도 모를 그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쳐갔다. 누구도 나와 놀아주려 하지 않아. 그가 아닐 수도 있는 그가 고양이가 그려진 봉지에서 먹을거리를 꺼내 길고양이에게 주는 모습을 보다가 나는 또 그가 말을 못한다고 생각한 것도 직접 확인한 사실이 아니라는 생각에 미쳤다. 그렇다면 그는 그일 수도 있고 그가 아닐 수도 있는 일이었다. 이리 온. 둘 사이에는 아직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괜찮다니까. 이번에 그는 먹을거리를 손바닥에 올려놓은 채 말했다. 그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것처럼. 잠시 망설이던 길고양이가 한 걸음 더 그에게로 다가서 손바닥 위에 놓여있는 먹이를 먹었다. 사람들은 왜 나를 싫어하는 걸까? 길고양이가 그의 손끝에서 다음 먹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나를 무시해. 그가 다시 손바닥 위에 먹이를 올려놓았다. 친구들은 나만 보면 괴롭히려고 해. 그래서 학교도 그만두었어. 길고양이가 그의 손바닥을 핥았다. 탈을 쓰면 사람들이 좋아해. 그래서 탈을 벗는 것이 두려워. 그가 이번에는 길고양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웬일인지 길고양이가 도망을 가지 않았다. 도망을 가기는커녕 몸을 돌려 그의 품속으로 안기기까지 했다. 탈을 쓰고 있으면 자신감이 생겨. 그가 길고양이를 가슴에 안았다. 탈을 벗어도 사람들이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어. 말귀라도 알아들은 듯 길고양이가 앵앵 울며 그의 품속에서 눈을 감았다. 밤이 꽤 깊어 있었다. 나는 힘껏 졸린 눈에 힘을 주었다. 공원이 폐쇄된다고 했다. 그렇지만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긴 당연한 일이기는 했다. 어차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무 관심도 없던 일이었을 뿐 아니라 토지 소유주의 정당한 사유권 행사였으므로 이제 마음이 변했거나 혹은 건축 비용을 확보한 소유주가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공원을 폐쇄합니다라는 안내문을 설치했다 해서 새삼스레 소유주를 탓하거나 관심을 보일 일도 아니었다. 문제는 갈 곳을 잃은 나와 괴물탈을 쓴 그와 길고양이들이었다. 그래도 다른 곳을 찾으면 되는 그와 길고양이들은 나보다는 나은 편이었다.
나야말로 이번에는 버려질 수도 있었다. 내 수명은 내 의지와 관계가 없으니까. 비가 오는 날 밤, 너무 어둡군이라는 말 한마디에 내 수명이 결정되고 말았듯이 또 누군가가 나타나 아무렇게나 결정해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일이니까. 무슨 일인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는 불안감이 나를 괴롭혔다. 공원을 폐쇄한다는 안내문이 설치된 뒤 며칠이 지나 구청 직원들이 다녀갔다. 온 신경을 집중시켜 살폈지만 나는 그들로부터 아무런 정보도 얻어내지 못했다. 벤치와 나를 몇 번 흘금거린 뒤 무어라고 노트에 기록을 한 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그들은 사라졌다. 그들이 기록했을 내 운명이 궁금했다. 그 이후 그들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는 뻔했다. 이미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렸다는 의미였고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별로 고민하지 않았으며 진지하지도 않았다는 의미일 터였다. 그들에게 내 수명이 진지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으니까. 다시 어두컴컴한 창고에 처박아 두거나 폐기 처분하면 그만이니까. 창고에 처박아 두면 그나마 당장 모든 것이 끝장나버리는 최악의 경우는 면하는 것이었지만 그도 폐기 처분되는 것이나 별반 차이 나는 일은 아니었다. 창고에 처박아 두는 것은 수명의 일시적 판단 보류일 뿐이었다. 무작정 마땅한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며 썩어가다가 결국은 폐기되는 것이 다반사였던 것이다. 어느 날 불쑥 작업인부들이 나타나 우리를 해체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가슴 졸이며 하루하루 수명을 연장해가는 불안한 날들이 이어졌다. 거리를 동경하며 적막한 공원에 누군가 나타나기를 애타게 기다리던 날들이 그리워졌다. 하루 종일 누군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다가 어둠이 내리는 밤이 되면 다음 날을 기약하며 쓸쓸히 마음을 접곤 하던 그때와 달리 지금 나는 하루 종일 작업인부가 나타날까봐 노심초사하다가 밤이 되어서야 마음을 쓸어내리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다행히 공원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여전히 일과표처럼 저녁 무렵이 되면 나타나는 개물탈을 쓴 그와 길고양이들 뿐. 개물탈을 쓴 그가 늘 혼자였던 평소와 달리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 한 명과 함께 공원에 나타난 것은 설이 맞은 낡은 낙엽을 바라보며 조금씩 더해진 처량함과 눈에 띄게 짧아진 낮의 길이에 조금씩 덜해진 불안감이 서글프게 교차되던 초겨울의 저녁 무렵이었다. 괴물탈이 벤치에 앉았고 교복을 입은 학생이 그 앞에 다소곳한 자세로 섰다. 교복을 입은 모습과 다소곳한 자세 때문에 처음에는 몰랐지만 자세히 보니 놈은 언젠가 하굣길에 나타나 밤이 이슥하도록 술을 마시며 공원을 시끄럽게 만들던 청소년 중 한 명이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불량기 가득하던 놈이 왜 괴물탈 앞에서 마치 담임 선생님에게 불려가 꾸중을 듣는 모범생처럼 다소곳해져 있는 것인지. 괴물탈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벤치에 앉아 있었고 불량기 가득하던 놈도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다음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윽고 괴물탈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런 다음 여전히 다소곳이 서 있는 놈에게 다가가서는 어깨에 손을 얹었다. 괴물탈의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 놈이 갑자기 풀썩 무릎을 꿇었다. 괴물탈이 놈을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다가 그대로 허공에서 주먹을 멈추었다. 허공에 멈추어 있는 괴물탈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괴물탈은 주먹을 허공에 든 채로 오랫동안 놈을 노려보았다. 다음 날도 괴물탈은 교복 차림의 학생과 함께 나타났는데 이번에 같이 온 놈은 공원에 나타나는 날이면 여지없이 내게 오줌을 갈기며 담배를 피우고는 손가락으로 담배를 튕겨 담뱃불을 끈 다음 꽁초를 내게 던지던 놈이었다. 나는 놈이 싫었다. 내가 비록 사람이 그리워 누군가 공원에 나타나는 것을 애타게 기다리고는 있었지만 그래서 그들이 나타나 밤늦게까지 시끄럽게 굴다가 사라지는 것조차 반기기는 했지만 나타날 때마다 반드시 그 짓을 하는 놈은 정말 싫었다. 특히 맥주라도 마시는 날의 놈은
하룻밤에 서너 번의 소변질과 10개피 이상의 꽁초를 투척하는 폭력을 나에게 저지르곤 했었다. 놈도 괴물탈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다소곳이 서 있다가 결국은 완력에 눌려 무릎을 꿇었다. 이번에도 괴물탈은 놈을 향해 주먹을 들었다 멈추고 말았지만 할 수 있다면 내가 놈의 머리통을 대신 쥐어박아주고 싶었다. 다음날 괴물탈과 함께 온 학생은 놈들 중 내가 제일 좋아하는 큰 키에 긴 머리를 한 학생이었다. 놈은 공원에 나타나면 술을 한두 잔 마신 다음 공원을 떠날 때까지 노래를 불렀다. 어떻게 배웠는지 놈이 부르는 노래는 적어도 놈과 20년 이상 세대 차이가 나는 노래가 대부분이었고 심지어는 오래된 트로트 계열의 노래도 있었는데 놈이 신나는 노래를 부르는 날 나는 함께 신나했고 놈이 슬픈 노래를 부르는 날 나는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다. 이번에도 괴물탈이 벤치에 앉았고 놈은 그 앞에서 등을 보인 채 허공을 바라보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번에 놈은 신나는 노래인지 슬픈 노래인지 알 수 없는 나로서는 처음 듣는 노래를 부른 뒤 괴물탈의 어깨를 몇 번 두드리고는 사라졌다. 드디어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났다. 반투명 유리처럼 뿌옇게 흐린 날이 때를 알 수 없게 만들던 날 아침이었다. 구청 직원이 인부들과 함께 나타났다. 공원에 들어서자 구청 직원은 인부들에게 우리 쪽을 가리키며 무어라 작업 지시를 했고 이어서 우리를 싣고 갈 것으로 보이는 트럭이 들어왔다. 이제 잠시 후면 우리는 어딘가로 실려갈 터였다. 차라리 잘된 일이라 생각했다. 고물상으로 가든 아니면 창고로 가든 그도 아니면 어디 새로운 곳으로 가든 결판이 나는 것이 스스로를 희망 고문하며 하루하루 버티어내는 일보다 나을성 싶었다. 오늘은 안 되겠어요. 인부들 중 누군가 말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벌써 내 몸이 꽤 많이 젖어 있었다. 철수하세요. 구청 직원의 말에 우리의 수명이 비가 그칠 때까지 연장되었다. 나는 지쳤다. 달갑지도 않았고 고맙지도 않았다. 오전 내내 내리던 비는 오후가 되면서 눈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괴물탈이 다시 나타났다. 3명의 학생과 함께였다. 2명의 학생이 벤치에 앉아있는 괴물탈 앞에 다소곳이 서 있고 한 학생이 돌아서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어느새 바람 불어와 옷깃을 여미어봐도 그래도 슬픈 마음은 그대로인걸. 괴물탈이 노래를 따라 흥얼거렸다. 2명의 학생은 여전히 다소곳한 자세 그대로 노래를 듣고 있었다. 사랑해, 그 순간만은 진실이었어. 가로등도 졸고 있는 나는 얼른 졸린 눈에 힘을 주었다. 노래가 끝나고 다른 노래가 시작되려는 순간 괴물탈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고는 험상궂은 괴물탈을 벗었다. 탈 속에 숨어있던 앳되고 순한 얼굴이 드러났다. 괴물탈이 괴물탈을 벗은 뒤 다소곳한 자세로 서 있던 학생 2명의 인상이 일그러졌다. 그중 한 명이 괴물탈을 벗은 그에게 먼저 주먹질을 했다. 그러자 나머지 한 명도 가세했다. 그가 땅바닥으로 뒹굴었다. 아, 그가 누구인지 알겠다. 바닥으로 뒹구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알겠다. 그는 공원에서 밤늦도록 시끌벅적하게 술을 마시던 지금 발길질을 해대는 놈들에게 가끔씩 끌려와 바닥으로 뒹굴며 폭행을 당하던 같은 반 그부가 분명하다. 오늘 밤 바라본 저 달이 너무 처량해. 돌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학생은 마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계속 노래를 불렀다. 너도 나처럼 외로운 텅 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 너도 나처럼 외로운이라는 노랫말이 덜컥 가슴에 걸리었다. 계속 무방비로 맞기만 하던 그가 벌떡 일어서더니 괴물탈을 다시 썼다. 그러고는 계속 발길질을 해대는 친구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 그는 단숨에 한 놈을 바닥에 내동댕이 친 다음 다른 한 놈의 팔을 꺾었다. 죽여버리겠어. 그가 남은 한 놈마저 바닥에 처박았다. 잘못했어. 쓰러져 있던 2놈이 일어나 스스로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눈은 더 이상 내리지 않았다. 비도 내리지 않았고 날은 맑게 겠다. 나는 벤치를 바라보고 있다. 벤치는 공원에 있고 공원은 도시에 있다. 공원은 퇴락했고 벤치는 적막하다. 아니다. 그가 있다. 그일지도 모르고 그가 아닐지도 모를 그가 잠을 자는지 벤치에 엎드려 있다. 아, 이제 나는 알겠다. 그가 왜 그일지도 모를 그가 되어야 했는지. 아주 잠시였지만 그가 아닐지도 모를 그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갑자기 피로감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감당할 수가 없다. 아, 이제 나는 잠을 자야겠다. 가로등도 졸고 있는 너무 어둡군. 괜찮아, 이리 온. 자꾸만 흐려지는 의식의 끝에서 무엇인지 분명치 않은 엉겨붙은 말소리들이 다운된 컴퓨터 속에 통제되지 않는 소리 파일처럼 사라지지 않고 계속 허공을 맴돌았다. 나는 굳이 참으려 하지 않고 밀려오는 졸음에 몸을 맡긴 채 길게 한번 숨을 내어 쉰 다음 눈을 감았다. 저 멀리서부터 막을 수 없는 거대한 밀물처럼 눈부신 아침이 밀려오고 있을 터였다. 감사합니다.